네, 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이상형 월드컵. 네, 어제보다 오늘은 분위기가 그나마 좀 낮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경제 지표를 앞두고 국내 시장도 낙폭을 좀 축소하는 정도의 움직임으로써 좀 관망의 흐름을 보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도 8가지 종목을 뽑아서요. 그중에 최고의 종목으로 이제 앞으로를 한번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국내 증시가 그래도 조금씩 꾸물꾸물 올라오고는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오는 종목들 보니까 대체적으로 뭐 이제 실적 아니면은 정책 모멘텀을 받은 그런 관련주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관련해서 저희가 8가지 또 특징주 골라왔으니까요. 그 안에서 또 어떤 종목이 있게 될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대진표 먼저 공개하기 전에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호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조금 마음이 덜 무겁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도 웃어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오늘 김민환 거 얼마나 웃는지 세주세요. 자, 그러면요 8가지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진표 보여주시죠. 자, 오늘 8가지 종목 짜잔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종목. 네, 첫 번째는요 8강 1라운드 바람으로 갑니다. 3강 MNT 그리고 CS 윈드가 1라운드에서 부딪힙니다. 네, 그러면 2라운드는 예. 쇼핑입니다. 네, 현대백화점 그리고 롯데쇼핑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 1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분석해 볼게요. 좋습니다. 8강 3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코오롱 플라스틱 이것도 또 정책이냐 아니면 또 러시아에 관련된 문제냐 한번 보도록 하고요. 또 반도체 관련해서 오르비텍이 원전주 관련해서 오르비텍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HMM 그리고 코미코가 있습니다. 개별 호재 소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HMM은 이 해상 운임 상승에 힘을 입으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고요. 네. 코미코는 뭐 최근에 이런 2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공시가 그쵸.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런 것들까지 이슈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은요, 8강 첫 번째 라운드는요, 풍력과 관련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뭐, 실적이 다 같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종목별로 네. 좀 차별화 장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네. 뭐, 크게 정책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지금 CS 윈드를 보게 되면은, 바람이 불어야 될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네. 3강 MNT는 역시 뭐, 그렇게 잘 간다라는 생각이 좀 안 듭니다. 자, 그러면요. 2가지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종목 골라주시는 동안에 네. 오늘도 이슈 토킹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3강 MNT 그리고 CS 윈드, 윈드로 엮을 수 있잖아요. 그쵸. 풍력으로 엮을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이렇게 좀 엇갈리는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이 풍력주가 이제부터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영우 전문가님 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좋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일단 러시아 발로 시작을 했죠. 네. 지금 에너지에 대한 그런 수급들이 굉장히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시장에서도 지금 빨리 이 에너지를 준비를 해야겠다, 대체 에너지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고 예. 정부 정책에서도 마침 잘 됐다라고 하면서 원전을 좀 이제 신정부의 카드로 그렇죠. 이제 네, 강하게 밀고 내밀고 있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풍력 같은 경우도 당장 이제 원전이 에너지 비중에서 굉장히 크게 차지를 하겠지만 네. 풍력이 어느 정도 아래서 받쳐줘야 되는 그런 이 장고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풍력도 지금 저는 좋게 보고 있는 지금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 이전에 굉장히 큰 인프라 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인 이후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 말은 제자리를 다시 찾은 후에 바닥 다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스토리가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부분이 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예. 이제 러시아 전쟁 이후로 그 에너지 수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그쵸. 시장에서 예.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EU 같은 경우도 3월 8일에 이제 리파워 EU라고 해서 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선언을 또 했고요. 그 유럽에서 지금 계속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럴 이제 수밖에 없죠. 독일을 기점으로 좀 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력을 좀 차지를 하고 있다. 다행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바로 이 1라운드 종목이 그런 예. 기업들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자, 풍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그 유럽에서는 어떻게 보면 필수 설치 이제 의무화를 좀 시키면서 아시아랑 네, 다르군요. 매년 또 설치를 해야 되는 양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양에 맞추기 위해서는 또 국내 기업들이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4기가와트 정도의 해상풍력 설치가 지금 허락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 안에서 수주 나올 수도 네,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수주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이 풍력에 대한 에너지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의 수혜주들을 가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네. 이제 시장 상황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을 받고 있긴 하나, 네. 근데 이제 원전이 어떻게 보면 탑티어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풍력이 다시 부각을 받으려면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섹터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오랫동안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랫동안 이어져. 네, 왜냐면은 이제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원전이 그쵸. 이렇게 먼저 수급을 가장 크게 받고, 네. 그 다음에 풍력, 태양광 이런 순서대로 그 받는데, 순서. 네, 그 원전의 수급이 꺼지기 전에 그 수급이 다른 데로 가버린다면 풍력은 이제 기회를 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그렇군요. 혹은 이제 풍력의 개별적인 섹터의 호재들이 나타난다면 또 풍력을 갈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유럽에서 말씀하신 대로 탄소 중립 정책도 펼치고 있고 또 에너지 쪽에서 좀 자립을 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은데 최인호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모든 에너지 섹터는 다 긍정적입니다. 단지 주가의 방향이 이제 좀 다르게 나와서 그런데 네. 이 풍력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정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에코펀드부터 시작해서 네. 좀 상황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이슈화되고 했는데 네. 사실 그 전부터예요. 원래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탄소 중립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EU라든지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거 관련돼서 많이 이렇게 나라마다 이렇게 나무를 많이 심어라. 탄소와 관련된 그 탄소가 없으면 그걸 이제 서로 이제 돈을 주고 사고하는 그런 거를 그렇죠. 임의적으로 했었죠. 예. 지금 풍력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인수위 때 원래 경제 2분과에 있었던 우리 이창양 산업자부 지금 이번에 장관 받으실 분 이창양 이미 장관님. 시작하신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내정자죠. 지금 내정자. 네, 내정자죠. 그분이 이제 전 정부 했던 그걸 수위를 이제 조절한다고요. 수위 조절. 수위 조절. 그러니까 수위 조절 뭐냐면 예. 내가 만든 정책도 아닌데 그쵸. 뭐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거고. 또 시대 트렌드도 있는 거니까. 예. 예. 시장이 이렇게 메시지를 희한하게 내버리면 예. 이 주가를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가들은 엄청 황당한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일단 원전한 거 보고. 보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알지. 그러니까 정부가 이전은 되면 좋은 정책은 다 개선해야 되는데 네. 이게 좀 약간 이렇게 좀 종이장처럼 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죠. 방향이 안 지금 맞아요. 이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일 지금 미 유가 보시면 한 이틀 전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60, 40달러까지 내려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고유가 시대는 계속 당분간 유지될 거라고 봐야 돼요. 예. 그러면 고유가 계속되면 인플레이션과 이제 에그스테이션부터 시작 계속 연이어서 이제 이어질 건데 그에 대한 해결책, 방안책을 정부가 제시해야 돼요. 정부가. 네. 정부가 제시해야죠. 기업들이 따라가죠. 그렇죠.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전면적인 뭐 만들려고 해야죠. 그렇죠. 요금 네. 뭐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되는데 정부 정책이라고 보면 되고요. 일단 풍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반기까지는 이 전쟁 이슈라든지 원자재 이슈 때문에 계속 에너지 쪽에는 계속 섹터는 갈 거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네.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지금 이 순간 지금 풍력주가 저점이고 오늘 재밌는 게 코스닥 지수가 CS 윈드랑 둘이 쌍바닥 찍는 것처럼 똑같은 모양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점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게 해석해야 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저점이라고 저는 개인적 생각이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이 하반기에 좀 크게 가져갈 에너지 섹터라면 지금 단기성을 보면 정유주로 갈 거냐, 네. 아니면 쭉 묵혀놨다가 큰 수익을 보는 미래주로 갈 거냐, 그러면 성향은 두 개예요. 저는 저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반기까지 보고 저는 풍력주로 가겠습니다. 좀 길게 바라보신다는 네, 거죠? 그렇죠. 길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점이 맞아요. 되게 저점이고 네. 저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하시는 데 있어서 그다지 무리는 없을 거라 봅니다. 왜냐면 어떤 분은 지금 이게 바닥일지 내일 바닥일지 그 누가 아냐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예. 지금 차트를 보면 뭐 이렇게 특히 대장주인 CS 윈드 보면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단기 순이익 손실이 좀 많이 떨어진 실적이 거예요.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럽에다가 자기들이 이제 타워 이제 그걸 이제 많이 만드는 공장들을 했는데 그게 설비 투자 분야에서 이익적인 부분에서 손해 부분이 많았었어요. 또 환율적인 부분이라. 그러니까 뭐 수주가 없다거나 뭐 네. 그런 치명타가 그런 아니라는 치명타가 거죠. 아니에요. 아 그런 거군요. 근데 사실은 이 정부에서는 일단 원전을 일단 이슈화 시켜야 되는데 이거 잘 된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걸 원전에 가지고 있는 또 정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에 대한 세력을 가지신 분들은 네. 좋은 어차피 이슈죠. 그러니까 무참히 오늘 계속 한 연 3일 떨어졌는데 사실은 CS 윈드랑 뭐 CS 베아링 같은 같이 협력 그렇죠. 관계 있는 네, 업체도 맞아요. 같이 동반 하락하는 추세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는 지금 이것도 저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하반기를 보고 충분히 매집하셔도 나쁘지 않다. 네. 에너지는 무조건 내년 내후년도 계속 가야 될 섹터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꼭 한번 필히 자기 가진 포트폴리오에 꼭 하나는 에너지 관련주, 재생이든 신재생이든 아니면 정유사든 하나 꼭 가져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아, 좋은 기회. 자, 하반기 두 전문가 모두 다 장기적으로 볼 때 또 하반기라는 단어를 써주시면서 길게 네. 봤을 때 에너지 쪽, 풍력 쪽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좀 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강 MNT, CS 윈드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지금 시청자분들 고르시고 계실 겁니다. 아, 좀 전문가들도 종목들 한번 선택해 보죠. 최인호 네. 전문가님 어떤 종목입니까? 전 상강 MNT입니다. 3강 가시고요. 김영우 전문가는요? 저도 상강 MNT입니다. 좋습니다. 자, 두 종목 같은데요. 그럼 CS 윈드는 오늘 어닝 쇼크 나가지고 예. 안 뽑는 겁니까? 김영우 전문가님? 저는 이제 지금 과대 낙폭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과대 낙폭. 네, 예. 과대 낙폭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기술적 반등 자리가 이제 한 45,000원 부근인데 이 45,000원 부근까지 이제 내려온다면 이제 매수를 만약에 하겠지만 그 네. 전까지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유럽 에너지 전환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주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렇군요. 세계 풍력 타워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매출의 비중 50% 정도가 유럽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럽이 풍력 시장이 러시아 전쟁을 기반으로 확대가 될 건데 그쵸. 여기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풍력 관련주들은 지금 너무 고밸류로 갔다가 지금 떨어지는 추세였기 때문에 네.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자리를 찾아갔을 때는 이 포트에 하나씩 담아둘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거기에 지금 풍력 터빈 같은 경우도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풍력주들의 그런 전반적인 즉 이제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뭐 간단한 원리죠. 뭐 많이 사람들이 많이 찾을수록 시장에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네. 지금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특히 풍력에 대한 그런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뭐 원전은 당연히 말을 할 것도 없고요. 그렇군요. 네, 풍력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CS 윈드도 좋지만 저는 이제 상강 MNT 같은 경우에 그 SK 에코플랜트가 지금 인수를 하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를 보시면 상강 MNT 같은 경우에 그 인수에 대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주가를 계속해서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네, 자체적으로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예. 그에 비해서 이제 다른 풍력주들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상승 추세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승 추세 유지 중인 상강 MNT 그리고 인수의 재료가 있는 상강 MNT를 저는 더 유념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3강 MNT가 이제 CS 윈드에 비해서 안팎으로 뭔가 다 재료들이 하나씩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 수급 관련해서 최인호 전문가 약간 궁금한 것이 이제 CS 윈드가 지금 9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좀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차익 실현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오늘 말고 며칠 있다가 지금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도 사실 잠깐 일어날 거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그러세요? 너무 많이 과제 납폭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같은 관점이시군요. 예, 예. 과제 납폭 구간이고 예. 이 CS 윈드는 사실은 유럽 시장에서 보면 포르투갈, 예. 터키에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법인회사 돼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5대 6대주에 뭐 호주, 미국부터 시작 다 가 있는데 예. 지금 나가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에너지 관련 쪽에 계속 이게 유심히 한번 이렇게 보고 있으면 특징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효성도 지금 이 풍력 사업이 뛰어들라는데 문제는 기술력이 없어요. 이게 중국에서 터빈을 사가지고 올래요. 그냥 설치만 하려고 한다고요. 아, 근데 이 회사들은 터빈을 만들 수 있는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모든 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도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이 풍력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주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유럽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유럽이 주도입니다. 원래 유럽이 주도, 원래 풍차 만들던 나라가 먼저 주도고. 네덜란드. 예, 당연하죠. 네덜란드 예.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도권인데 우리가 기술력이 높다는 것은 아까 말 타워라든지 네.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뭐 설치하려면 뭔가 밑에 바닥 공사부터 제가 다 다지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거 하는 회사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서로 누가 중요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떤 사업이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냐 그게 그거든요. 그럼 이슈가 그런 되고 관점. 뉴스가 나오면 당연히 매출액도 올라가면 주가도 오르는 거고 어차피 상승적인 그 관계를 다 봐야 돼요. 네. 근데 지금 CS 윈드하고 상강 MNT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상강 MNT는 원래 자체가 방위 산업체예요. 원래는 구조적으로. 네. 그리고 이 회사는 배도 만들어요. 네. 그 다음에 산업의 최고의 혈관이라고 불리는 관관이라고 불리는 5관이잖아요, 네. 관관. 그 관관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관관. 그래서 큰 바다나든지 땅이 깊이 해저에 뭐 수심 200m, 300m도 거기다가도 관을 꽂아갖고도 섬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선만 들어도 그 위에다 풍력타워 만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지라든지 이런 약간 유럽도 인구 밀도가 되게 높은 편이잖아요. 그다음에 해안선이나 외곽 쪽으로 할 때는 상당히 이 해상 두 개가 콜라보가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왜 또 좋으냐, 상강 MNT가 좋냐면 2년 한 2000년 거래부터 시작해 쭉 한번 보게 되면 차트 보면 크게 변동이 없어요. 거의 뭐 박스 구간에서 계속 움직이지 등락폭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네. 그만큼 괜찮은 영업력과 괜찮은 사업 실적을 계속 꾸준히 내고 있고 흔들림이 없다고요. 지금까지 코로나부터 시작해하고 팬데믹 사태에 불구하고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상강 MNT는 저는 사실은 엄청 갈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타이밍과 시점을 못 만난 거고 예. 지금 앞으로 또 윤석열 지금 정부 들어섰기 때문에 또 산업 전반에 이제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토목이 들어서게 되면 뭐 네. 풍력도 뭐 들어서든 원전이 들어서더라도 네. 저는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네. 상강 MNT를 먼저 선택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 자, 그럼 이제 두 분 모두 다 같은 종목 선택하셨고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좀 도합해서 4강에 올릴 종목 결정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선택 보여주시죠. 3강 MNT, CS 윈드. 자, 두 종목. 네, 3강 MNT. MNT. 근소한 차이로 3강 MNT가 올라갔습니다. 네, CS 윈드 오늘 하락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기술력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최인호 전문가님이 가격 전략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CS 윈드요? 네. CS 윈드는 제가 진짜 옛날에 템베거 종목으로서 참 이렇게 멋진 종목으로 봤는데 이게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안타까운데 네. 올라가겠죠. 지금 예, 다시. 그 올라갑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이 에너지를 시장에 버릴 수 없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차트상을 보도 쌍바닥을 같이 찍었지 않습니까? 오늘 뭐 코스닥도 뭐 지표를 보더라도 비슷한 모양이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기술적으로 반등은 좀 예상되고 지금 매집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네. 지금 목표가는 62,000원을 잡고 싶습니다. 62,000원. 62,000원.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예. 가대 낙폭 구간을 한 번은 넘어가야지만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뭐든지 초중고등학교 가더라도 바로 초등학교 대학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처럼 네. 고생하죠, 지금 그럼. 과대 낙폭 구간을 한번 견디고 올라가고 난 뒤에 충분히 슈팅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 종목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네. 고기도 먹어보자 먹을 줄 안다고 아, 10배, 13배까지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그 네. 느낌을 아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꼭 관심 있게 보십시오. 네, 포텐셜을 정말 많이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종목이네요. 네, 그러면 아쉽게 떨어진 CS 윈드 62,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3강 MNT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2라운드는 아까 김민아이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쇼핑의 대결입니다. 네. 현대백화점 그리고 롯데쇼핑. 벌써 이 단어만 듣는데도 기분이 뭔가 개운해지는 느낌. 쇼핑을 좋아하거든요. 네, 자, 쇼핑하러 가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마스크 쓰고 자 우선은 현대백화점과 롯데쇼핑 두 가지 종목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각각 이제 뭐 실적과 관련해서 현대백화점 최근에 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고 계실 텐데요. 네.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통 중에서는 또 어떤 유통이 가장 좋은 유통일까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백화점 대 롯데쇼핑. 김형호 전문가님은 어떤 선택인가요? 저는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 그리고 최은우 전문가는요? 저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 야, 엇갈렸네요. 근데 현대백화점은 좀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증권 있었고. 거래소. 예, 백화점이나 네. 이게 멀티플렉스의 그 우리 복합몰에 지금 할 이야기 하면 2시간, 3시간도 할 이야기 자신 있어요. 왜냐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한 2분만. 2분만 하겠습니다. 롯데쇼핑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롯데월드가 있는 종합쇼핑몰의 뭐 선두주자입니다. 1호 주자예요. 그런 게 있군요. 그리고 그 자리는 지금 이제 재개발에 들어가서 아파트라든지 어마어마한 땅이기 때문에 롯데월드 잠실 자리가 네. 그래서 아, 비싸죠. 그럼요. 롯데가 또 한번 또 승부를 볼 수 있는 또 장소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무조건 롯데를 가야 돼요. 장기적으로. 아, 그럼요. 가야죠. 왜냐 그다음에 또 이 리오프닝도 관련되고 또 여행이 또 들어오되면 롯데 또 면세점부터 시작해고 전 세계 또 거기 동남아에 면세하죠. 뿌려져 네. 있는 또 롯데몰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매출액이 상당할 거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장기적 롯데 쇼핑인데 왜 현대백화점을 제가 했느냐 단기적으로 그러니까요. 봤냐면 이번에 여의도에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더 현대요? 대도현대 그게 열흘 동안 몇 명 온 줄 아십니까? 저도 이틀날 갔었어요. 이틀날 오픈하지 이틀만에. 그것도 또 핫 플레이스니까 또 가셨군요. 마스크 또. 2장 끼고 갔습니다. 열흘 얼마나 만에 왔어요? 네. 200만 명 왔어요. 200만 명이요? 근데 200만 다 명 사진만 왔어요. 찍고 200만 구매는 명. 안 하는 거 네.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매장 수가 600개 매장 그러니까 옷가게 같은 거 있죠 매장 수가. 현대가 진짜 작정하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거. 현대 판교가 네. 900개 매장이에요. 근데 거기는 거의 F&B 푸드 앤 베버리지 관련된 네, 먹을 종목이 것들. 제일 많아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백화점에
그러니까 모든 음식의 그냥 음식의 백화점이라고 보면 음식의 돼요. 메카예요. 그래서 분당은 우리가 진짜 거기에서 그래요. 명품 쇼핑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사더라도 네. 3명 가든 1인당 2만 원의 매출이 나오는 매장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비싼 주차비를 받고 있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아, 주차비까지. 예. 저 디테일.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주차비를 계산해 봤다는 단기적인 얘기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보다 더 좋은 백화점이 없어요. 어허. 그래서 현대 압구정부터 시작해갖고 네. 신세계가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판교와 이 점만 하더라도 상당한 매출액이 지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예. 장기적 측면에서는 롯데쇼핑 있지만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를 가는 게 더 낫습니다. 아, 예. 현대백화점은 이미 두 곳에서 그렇게 매출을 많이 당기고 있나 보네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롯데 쇼핑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네. 전통과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 네네. 장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최근 상황을 보면은 좋은 얘기는 사실 나오지는 않아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좀 성과가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었고. 그 롯데 온 네, 약간 안 좋죠. 맞습니다. 많이. 그리고 하이마트도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예, 이거 이런 볼 부분이 거죠. 좀 아쉽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지금 체질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 어떻게 개선되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전문점 같은 경우에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 백화점 아니죠. 계속해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네. 지금 리뉴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리뉴얼 하고 있고 백화점 같은 경우 이제 본점과 강남점 같은 경우에 네. 명품샵을 지금 강화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지금 또 구조 조정까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아, 네, 그런 그렇군요. 부분에서 좀 손익비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즉 이제 체질 개선을 통해서 주가가 턴어라운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좀 강하게 이루어진다면 한번 주가가 현대백화점보다는 좀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롯데쇼핑을 고르게 됐고요. 뭐 현대백화점은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어떻게 보면은 주가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체질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 롯데쇼핑을 골랐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지금 굉장히 뼈를 깎고 있는 그런 롯데 쇼핑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바뀌었죠. 지금 현대백화점은 최인호 전문가, 김영호 전문가 롯데 쇼핑이 갈려 있는데 시청자 선택이 아무래도 다음 종목을 고르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시죠. 자, 현대백화점 대 롯데 쇼핑. 와, 현대백화점이 76%로 예. 정말 많이 가져갔네요. 현대백화점이 저도 이제 집 근처에 있어서 자주 가는데 네. 사람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죠. 네. 주차장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냥 3만 원, 2만 원. 네, 몇 터들. 네, 잘 되네. 장사 잘 되네. 이렇게 진짜 많이 좀 있죠. 좀 좀 하고 먹거나 싶어요. 사야 돼. 옷을 사야 돼. 한 10만짜리 사면 예. 이게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아니면 그냥 현금 그냥 받아야 주차비 돼요. 내는 게 낫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현대백화점이 4강 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롯데쇼핑 우리 김영우 네. 전문가께서 가격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네.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롯데타워 가면은 네. 롯데타워 가면은 새로 만든 거요? 네, 네. 롯데타워 가면 이게 주차비를 뭐 몇 개를 사든 주차비 받거든요. 아, 그래요? 네, 거기 비싸요 주차비도. 아, 독하네요. 예. 네, 뭐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이제 현대백화점 고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네, 주차비 때문에 아무튼 예. 주차비 싸움이에요? 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부터 이제 매물대가 시작이 됩니다. 10만 원부터 매물대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10만 5천 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좀 일단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예. 좀 길게 보고 가서는 좀 안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예. 단기적으로만 보시고 10만 5천 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현대백화점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롯데쇼핑은 10만 5천 원까지 바라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3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시죠. 자, 세 번째 라운드에서는요, 이제 코롱 플라스틱.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플라스틱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 네. 그런 흐름이고, 또 원전, 뭐 요즘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오르비텍이 이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네. 종목 한번 붙여봅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분들 골라주시는 동안에 네. 전문가님들도 골라주셔요. 어떤 게 좋을까요? 말을 꼬여서 네. 소녀. 골라보겠습니다. 골라봅니다. 예. 김영우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네, 저는 코오롱 플라스틱을 코롱 고르겠습니다. 플라스틱. 네. 최인호 전문가는요? 정책주는 이 더블 이상 안 간 종목이 없었어요. 아, 그러면 예,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오르비텍으로 하겠습니다. 오르비텍 좋습니다. 자, 정책의 여러 가지 좀 메리트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최인호 전문가인데요. 그럼 오르비텍에 대한 매력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일단은 원전이죠. 아, 원전? 네, 원전이죠. 예, 원전이고요. 일단 비파괴 기술 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시점이 중요하고 시점은 네. 지금 신정부가 들어온 일단은 원전을 강하게 내세운 시점이고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지금 삼성물산하고 또 소형 SMR 또 사업을 또 진행하게 되면 네. 이 소형 원전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미국도 이제 많은 기술을 가지고 이번에 시행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해보자 이번에. 같이 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150배를 1대1로 최고로 작게 만들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사업에서는 배제되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배제성이. 왜냐하면 건설적인 부분도 작게 만드니까 뭐 여러 가지 그만큼 필요가 그렇죠. 없는 필요가 거죠. 없죠. 예. 예. 근데 이제 비파기 기술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적인 정밀적인 부분은 가져갈 수가 있다고요. 그럼 꼭 필요한 건가요? 네. 그다음 일진 파워 같이 정비하는 거라든지. 네. 예, 그런 어떤 특수 그렇죠. 이게 일부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고요. 그런 종목에 원전이라고 큰 원전 발전소만 보지 마시고요. 그 생각만 했어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 계속 뭐가 나올 때마다 팡팡팡 주가가 튄다고요. 예. 주가 튈 수밖에 없어요. 그런 형식으로. 그렇죠. 형식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일단 신정부, 그러니까 신종문을 따라서 무조건 원전을 가져가면 쪽박은 안 찹니다. 예, 그리고 최하 2배에서 10배, 보통 정책주들은 2배에서 10배까지도 많이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크게 수익 내려면 오히려 순간적인 이슈적인 거로 가지고만 이게 종목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방어 노선, 그다음 주가 흐름이 떨어지고, 예컨대 유가 갑자기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플라스틱 합성 수지 관련된 게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어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항상 종목을 들어갈 때는 이슈보다는 뭔가 보험적인 인슈런스적인 부분을 항상 들고 들어가야 되고, 이게 대외적인 악재와 다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유지할 수 있는? 예, 그런 걸 봤을 때도 플라스틱도 나쁘지 않는데, 네. 그래도 원전에만큼의 파워는 없죠. 예, 힘에서 이겼다라는 힘에서 거군요. 다르죠. 예. 이 오르비텍이 그래요? 얼마나 저 사실은 이렇게 항공 사업을 하면서 네. 좀 약간 그건 있어 적자폭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체질 개선하면서 했는데 회사 큰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원전이나 이런만 들어가도 요즘은 네. 많이 튀니까 아무튼 큰 수익성을 낼 수 없는 거는 사실 부분은 사실이에요. 근데 정책은 또 네. 그거에 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하시다면 이런 종목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이 그 종목 내에서,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도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는 코오롱 플라스틱이잖아요. 네네. 이거 어느 쪽에다 좀 포인트만 주신 거예요? 일단 오늘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이랑 이제 오르비텍 이 두 종목이 저는 오늘의 결승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정말요? 네, 그렇습니다. 미리 보는 결승전이군요. 네,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서 굉장히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네. 이제서야 좀 부각이 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 이제 나프타에 대한 그런 우려감에 계속해서 이제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 원자재 수출 금지하는 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이 플라스틱에 대한 그런 그 공급망 우려가 좀 지금 굉장히 제기가 많이 되고 있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플라스틱을 만드는 업체 그리고 이 플라스틱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네. 이제 분해성 플라스틱 업체들도 굉장히 PLA.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업체들도 굉장히 지금 주가를 펌핑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 보신다면 이제 나프타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뉴스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됐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사료주들이나 비료주들 에너지 테마들과는 다르게 예. 좀 몇 거래일 전에 부각을 한번 받았다가 쉬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순환매가 엄청나게 빨리 돌았습니다. 세린 BNG부터 시작해서 에코플라스틱 뭐 여러 가지 찍는 거군요, 이제. 네, 맞습니다.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네. 하면서 수급들을 받았는데 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같은 장은 플라스틱을 봤어야 된다. 네, 시초가로 플라스틱을 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한 3%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장에서 조금만 훈련을 하신다면 오늘 장 초반에 주도 섹터는 뭘 것인가 이러한 기준을 잡아볼 수가 있고요. 그게 오늘 플라스틱이었고 중요한 포인트 기준은 거기서 수급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는가. 예. 그러니까 오늘 뭐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인수전 네. 장에서 그러니까 재지가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7%까지 올랐어요. 네, 그런 인수전 개별 종목에 대한 호재이기 때문에 전체 섹터에 대한 수급을 불러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플라스틱 그쪽만 같은 아는 거죠. 그렇죠. 근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 이제 나프타 원재료에 대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네. 전체 섹터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종목만 잘 고른다면 확률적으로 시초가에 우리가 수익을 편취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이 겁니다. 프로그램을 개장전해야겠어요. 그러게요. 아, 우리 저 김영우 전문가 미리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네. 기회가 있다면 출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D님들 보시고요. 네. 그리고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그런 훈련들. 오늘 네네네. 주도할 섹터는 무엇일 것인가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되고 8시 40분부터 동시효과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동시효과 진행되면은 수급이 대략
대략적으로 보입니다. 대략적으로 상한가를 가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 보이고 뭐 에코플라스틱도 상한가 찍었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갔는데 그러한 종목들을 보면서 오늘의 주도할 섹터는 뭐 이런 거겠구나. 오늘 테마는 이런 거겠구나. 그런 것만 잘 잡으셔도 시초가로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포인트를 한번 잡아드리고요. 예. 네. 일단 코오롱 플라스틱과 지금 오르비텍 둘 다 거래량에 대해서 전 주목을 많이 해봤습니다. 오르비텍도 그 발견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래량이 나왔던 순간이 있었고 제가 이제 언제죠? 네, 진짜 쉬운 진단 때도 특징주로 제가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이제 PSI랑 ISI를 둘 다 해요. 그러니까 PSI라는 거는 원전이 가동되기 전에 안전 장비에 대한 검사 그리고 ISI는 원전이 가동 중에 이제 계속해서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전 가동 전과 후를 모두 다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 수혜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진이 지금 일단은 그런 먼저 상승세를 보였고 저는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게 오르비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오롱 플라스틱을 골랐던 이유는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골라서 코오롱 플라스틱을 저는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항상 저희 전문가들이 이제 두 종목이 그러니까 어떤 하나가 되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두 종목 다 매력이 있기 때문에 뭐 설명하다 보면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거에서 좋은 걸 막 얘기하다가 다시 한번 핸들을 확 꺾거든요. 맞아요. 네, 그만큼 좋은 종목을 저희가 다 고르고 있다라는 거 자랑 한번 하고요. 네. 자, 코오롱 플라스틱 대 오르비텍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고르셨죠?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오롱 플라스틱, 오르비텍이 오르비텍. 아무래도 원전 쪽에 조금 더 신뢰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코오롱 플라스틱 요즘에 되게 빨리빨리 움직이잖아요. 네. 가격 전략도 세워주세요. 네, 일단은 그 나프타에 대한 그런 부족 현상이 이 코오롱 플라스틱의 이 주가를 끌어올렸고 이제 다른 테마주들과는 다르게 시가총액도 이제 꽤 큰 종목입니다. 5천억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실적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에서 이 생산 제품들이 많은 수요를 일으키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은 목표가 25,000원, 25,000원 잡고 저 거래량 이후에 저 물량이 이탈만 없다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코오롱 플라스틱 관련해서는 펀더멘털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25,000원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15,500원인데요? 15,500원입니까? 그럼 제가 잘못 목표가를 하신 잘못 적어놨나 보네요. 다시 설정. 15,500원입니다. 네, 15,500원. 네, 15,500원으로 제시해 주셨네요. 네, 코오롱 플라스틱 15,500원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오르비텍입니다. 4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마지막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또 운임, 해운 그렇습니다. HMM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코미코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종목을 뭐 덩치로 비교하자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종목별로 또 각자의 매력을 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골라주시고요. 최인호 전문가 어떤 종목입니까? 대부분 오늘 뭐 뉴스에서도 뭐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 때문에 그걸 했다고 하는데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작년에부터 한번 올라왔었어요. 네, 올라왔기 네. 때문에 계속 그 사실 그게 아니고 이제 정책 이슈입니다. 우리 이번에 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장관이 이제 내정자 부분이 해운업의 고부화 산업에 관련된 그 육성에 관련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세 종목이 올랐어요. 오늘 펜오션부터 시작하고 관련된 거 대한해운하고 같이 해운 쪽이 H&N에 같이 올랐는데 네네. 사실 오를 때가 됐어요. 오를 때가 됐는데 왜냐면 조선부터 시작 조선에 들어가는 뭐 기자재 다 올랐는데 하필이면 그걸 운영하는 해운만이 조금 힘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랬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H&N 같은 경우에는 그 시총이 한 12조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마어마하죠. 매출액은 1년에 한 8억, 9억 돼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1년 매출이나 거의 한 2배밖에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근데 워낙 자체가 뭐 큰 회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인 이 지금 두 종목을 좀 비교하자면 이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뭐 세정, 뭐 코팅하고 이런 하는 업체예요. 그렇죠. 원래 옛날에 한번 주가를 한번 크게 한번 튕겼다가 내려왔던 업체고 원래 미코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비상장 회사하고 뭐 세라믹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정적인 뭐 성향을 뭐 보이고 있는 업체라고 하는데 옛날에 시세를 한번 내왔던 걸 비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좋은 건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슈가 뭐냐면 이제 40억의 이제 자사주 40억 매입 결정으로 인해서 그거는 좀 세신적인 부분. 그러니까 목적은 주가 안정하고 이제 주주를 관련된 주주 이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제 한 40억 정도 규모를 이제 자사주를 이제 매입했죠. 그렇군요. 그 이슈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봤을 때는 해운을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무조건 숨도 안 쉬고 정책이면 정책 가야 돼요. 왜냐하면 어제 취임하셨는데 맞죠. 아직 대통령 그분은 국회도 가서 인사도 못했어요. 저 이번에 출근합니다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들어오면 그런 것부터 시작해 계속 이런 이슈들이 각 업종과 업황에 관련돼서 계속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 체크를 잘 하시고 들어가면 단타적인 수익도 상당히 좋고요. 중장기 스윙도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전일이죠, 전일. 어제부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오늘 아침 에코플라스틱과 같이 뛰는 것처럼 뉴스와 어느 상황만 보더라도 이게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수익 내기도 좋고 아침에 수익 내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 뉴스 관련된 거, 그러니까 장관이고 이렇게 정책을, 나라를 운영하는,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스피커에 의해서 죽진같이 또 시장이, 힘이 없는 시장에서는 요동이 금방 쳐버려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네. 최인호 전문가는 HMM 선택을 해주신 거고요. 정책으로 네. 했습니다. 예, 김영우 전문가는요? 저는 코미코 자, 선택했습니다. 자, 코미코 관련해서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지금 최인호 전문가가 좀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코미코 얘기만 안 하셔도 됩니다. HM도 하시고 다 하십시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H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상운임에 대해서 국제 해상운임이 지금 네.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쉽게 말해서 이제 해상운임이 올라가니까 네. 이 업체들, 해운업 하는 업체들이 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요금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저는 상승세가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벌크선 운임을 좀 나타내는 발틱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도 BDI죠. 예. BDI 같은 경우에 한 22% 정도 상승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부수적인 사이드 지표들이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흐름을 조금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군요. 제가 지금 코미코를 고른 이유는 이제 뭐 이 부분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 물론 이제 자사주에 대한 그런 취득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차트를 보시면 여기 거래량이 엄청나게 크게 상승한 날이 있습니다. 좋대요. 그러네요. 네, 저런 날에 이제 어떻게 보면 윗꼬리가 굉장히 크게 달리고 아래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저런 것이 이제 매집을 하는 흔적이다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해요. 네네네. 이제 매집 흔적이 나타난다면 이러한 종목들은 그냥 플러스 점수 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플러스 점수 주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면은 언제 터질지 모른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탈한 흔적만 없다면 저거는 이제 언제든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거래량과 이제 윗꼬리가 달리더라도 중요한 거는 저런 거래량이 이제 아래 부분, 주가를 줄여봤을 때 아래 부분, 차트 아래 부분에서 터져야지 위에 부분에서 터지면은 저거는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아래 부분이네요. 네, 지금 아래 부분에서 이제 저런 형태가 나타나면 네. 매집의 흔적이고 위에서 터지면은 저거는 세력이 나왔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해석을 하고 나와야 됩니다. 아, 그런 게 음식이 있군요.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디서 지금 그 거래량이 터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 코미코 같은 경우에 그런 거래량을 기반으로 지금 견고한 고객사도 지금 계속해서 견고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예. 매출액도 꾸준히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러한 점에서 코미코를 골랐습니다. 네. 두 분이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엇갈렸으니까요. 바로 투표 결과 확인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자, HMM 코미코 시청자의 선택은요? 자, 한 분은 이제 기술적으로 또 한 분은 정책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코미코 52% 진짜 간소하게 이겼네요. 저는 HMM 이길 줄 알았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HMM 관련해서 그러면 가격 전략과 전략도 세워주세요. 아니 나는 듣보잡 같은 종목이 나왔는데 하나씩도 아니죠? 아니 이게 근데 시청자분이 지금 알고 보니까 이 욕을 소리를 하시려고, 예. 알고 이 지금 종목을 했나 싶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적으로. 예. H&M 네, 시장에 순응하십시오. 예. 예, 깜짝 놀랐습니다. 어우. 자, HMM. 예, 특수 세정하는 세정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H&M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정책 뒤끝. 이슈가 일단 상당히 크고 예. 일단 해운 운임 지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떠나서 지금 이제 건설업황이 계속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면 우리가 지금 모래가 없어요. 예. 건설을 질 때 모래가 필요한데 그렇죠. 국내에서 모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근 국가들 이제 동남아 국가들한테 모래를 가지고 수입하거나 하면 이제 벌크선도 이용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그런 거 부분에 일단 국가적인 이 전략 사업에서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 해상 운임 지수는 상당히 그다지 크게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정책도 일단 있고. 국가적인 걸 떠나서 두 번째는 지금 일단은 선박적인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해요. 미주하고 중국하고 노선이 다시 또 이렇게 많이 폐기되면 사실은 상해 컨테이너 지수라는 것도 미국과 중국이 운임 지수를 가지고 그걸 만든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일단 앞으로 전망은 조금 저는 좋게 봐집니다. 그리고 네네.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좀 약간 지금 시세가 안 나온다는 거는 조금 모든 사람들이 일치할 거라고 봅니다. 목표가는
42,000원 잡겠습니다. 와, 진짜 높게 잡아주셨네요. 이 정도면 약한 거죠. 분노의 42,000원. 그러니까요. 진짜 분노의 42,000원 아닌가요? 채팅창에서도 좋아하고 계시네요. 아, 제가 예. 왜냐 코미코를 사실 종목 잘 몰라 한번 디벼봤어요. 예. 이 찾아봤다. 종목을 예. 무슨 이게 그다지 크게 이슈도 없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근데 그걸 종목을 갖다가 쏘신 게 깜짝 놀랐습니다. 와. 네, 어쨌든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골라주셨으니까요. 네. HMM 굉장히 좋게 봐주셔서 42,000원까지 봐주셨습니다. 네, 올라가는 건 코미코입니다. 그러면 8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예, 예. 네, 4강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채널 전문가 화내니까 되게 재밌네요. 자, 4강 1라운드, 3강 MNT. 이건 이제 풍력과 관련된 거고요. 또 현대백화점. 뭐 여러 가지 주차권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두 종목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자, 3강 MNT 기술력 좋고요. 또 지금 관련해 가지고 또 새로운 원전의 다음도 또 풍력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현대백화점 실적 좋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3강 MNT 이제 정책 아니면 현대백화점 실적과 앞으로의 기대감이 둘 중에 어떤 거에 더 무게를 둘까 고민이 되는데요. 예. 최인호 전문가님 어떤 건가요? 고민을 왜 합니까? 정책을 가야죠. 백화점 현대 아니면 롯데 가면 돼요. 알겠어요. 맞지 않습니까? 예, 정책이죠. 무조건 정책이고 예, 시장의 흐름에 봐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상강 MNT로 가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최인호 전문가 아주 굉장히 컨디션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맨날 좀 이랬으면 좋겠네요. 자, 김영우 전문가는요? 네, 저는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가겠습니다. 네, 저하고 좀 통하셨네요. 현대든 주차비 안 롯데든. 받는 현대백화점. 네. 롯데도 안 받는다고. 근데 왜 안 받아요? 돈 받는다니까요. 주차비 비싸다니까. 받- 10만 원 이상 사면은 예. 안 받죠? 안 네. 받아요? 10만 롯데타운은 사세요. 아예 안 받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다른 시청자님께서도 주차비가 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되게 예민해요. 자, 예민하죠. 예민하죠. 되게 예민해요. 괜히 기분이 안 좋아져요. 끝에 가서. 집에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최인호 전문가께서 3강 MNT 실적 좋고 방산도 하고 회상 풍력 잘한다. 밑에 네, 이거 배도 보시면 만들고, 네. 배도 만들고 좀 추가적인 좀 매력을 좀 어필해 주십시오. 추가적인 매력은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인프라 사업적인 부분에서 예. 이제 전반적인 내륙보다는 해양이라든지 이제 근해양 이쪽으로도 많이 가는데 이 기본적인 이 만드는 이 토목공사 시공 능력들이 뛰어난 회사들 거의 없어요. 그렇군요. 아니, 아파트도 광주 보시면 지는 것도 무너지는데 아. 물속에서 짓는다는 자체가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되게 예, 그렇게 쉬운 건 대단한 아니기 때문에 기술력이죠. 그래서 제가 산업의 그게 그 관이라고 만졌습니까? 산업의 기본이라고 우리 혈관 같은 곳이라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상강 표현이. MNT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지금 우리가 계속 우리 국가만 아니고 해외 시장에서도 지금 계속 이제 또 재건 사업도 많고 하기 때문에 특히 중동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상강 MNT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봐도 괜찮고 그다음에 박스권으로 보면 길게 한번 쭉 한번 좁혀봐도 상당히 주가가 흐름이 크게 움직이지 않아서 저 보시면 지금 크게 이게- 박스권에 딱 있네요. 네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 투자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종목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고 안전하게 좋은 종목을 미래를 보고 사갈 수 있는 거. 갑자기 뒤통수 맞을 일은 없고. 예, 그렇죠. 네. 바이오 같이 갑자기 뭐 이렇게. 이런 거. 예, 왜? 박살 바이오처럼 이렇게 막 박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아무튼 정책은 무조건 지금 올해 한 해 그냥 이슈라고 보면 올해 12월 달까지는 네. 무조건 정점만 들어가도 웬만하면 그냥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이에요. 오늘 최인호 전문가 이제 다음날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웃긴 거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김영호 전문가는요? 현대백화점이요? 현대백화점이 비록 이제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야외 활동에 대한 그런 보복 소비 심리 부분에 있어서 예. 지금 주가가 이미 선반영이 된 부분도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번이 이제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는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한 주식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실적도 지금 서프라이즈가 나온 부분에 있어서 네. 저는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 서프라이즈가 나온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선반영된 부분 플러스 추가적인 주가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지금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실적이 컨센서스가 상회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앞으로 리오프닝이라든지 아니면 명품에 대한 그런 수요 증가들이 이 백화점의 그런 매출을 증대시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이트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결과가- 어떤 의견에 조금 더 끌리셨나요? 네, 결과 정말 궁금하거든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종목 중에 시청자의 선택은 현대백화점. 괜찮으시죠? 최인호 아, 전문가님? 괜찮죠. 예, 원래 괜찮죠? 다 제 종목이었어요. 아, 그렇죠. 맞죠. 네, 예. 맞습니다. 네. 백화점이. 네, 그러면 3강 MNT 원래 숨도 안 쉬고 골라야 하는 정책주잖아요.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비꼬는 것 같은데. 상강이도 잘 모르시는구나. 자, 한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예. 네. 상강이는 저점에서도 좀 약간 좀 한번 흘러내렸던 데서도
보시다시피 계속 예. 위로 계속 치고 올라가면서 네. 계속 시세를 좀 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엄청 올라가네요. 거래량도 계속 꾸준히 평균치를 계속 돌기 때문에 상당히 매물적으로 봤을 때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좀 크게 보냐면 저는 이걸 3만 원까지 봐요. 3만 원. 예, 3만 원. 3만 원이요? 3만 원까지 봅니다. 네. 지금 없어요. 시점에서? 네, 지금 없습니다. 저 위에 정보 그쵸, 좀 있어. 없죠. 예, 없습니다. 3만 원까지. 지금 예. 마우스가 갈 곳을 잃었어요. 네. 3만 원 어디지 이러면서. 예. 네, 3만 원이 없습니다. 그만큼 좋게 본다. 자, 그 이유는 예.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력과 같이 동반할 수가 있어요. 예, 예. CS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륙에서 짓는 게 아니고 이제 외곽이라든지 이제 바다에 짓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같이 파트너십으로 콜라보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력과 같이 콜라보 될 수 있는 종목이 두 종목이에요. 무조건 같이 예, 간다. CS도 네.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하반기에 가면 3만이 때문에 지금부터 사시더라도 그다음에 단기적인 측면을 봐도 거래량 보시면 충분히 그러니까 단타에 들어가셔도 충분히 3%에서 5%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크게 그냥 길게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시더라도 네. 괜찮다. 네,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이 새로운 신고가를 제시해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3강 MNT는 3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올라가는 건 현대백화점입니다. 이렇게 2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좀 빨리 갈게요. 4강 네. 2라운드는 이제 오르비텍, 그리고 코미코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오르비텍 원전의 파워, 그리고 코미코는 또 자사주 매입, 또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이 선택하셔가지고 올라와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저는 오르비텍으로 가겠습니다. 오르비텍이요? 네. 최인호 전문가는요? 저는 오리비텍이죠, 당연히. 그렇죠. 코미코 듣보잡을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알았어요. 아, 제가, 근데 이 네. 코미코 반도체 관련해서도 네, 좀 맞습니다. 있는 것 같던데. 네, 맞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코미코 이제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좀 약간 애매한데 왜요? 그냥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세요. 네, 네. 코미코는 뭐 세정 코팅 사업을 해요. 그쵸. 그래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경기를 좀 안 탈 수 있는 전 방어주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코미코 같은 경우에. 방어요? 근데 실적이 그만큼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시총도 이제 5천억 정도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 태양광, 디스플레이 이 공정에 있어서 코팅이나 세정 부분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매출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만큼 이 시장의 그런 시장의 상황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실적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코미코를 제가 골랐었는데 네. 이제 중요한 건 매집봉이 한번 나오고 매집이 한번 흔적이 나타나고 상승세가 이미 나타났잖아요. 예. 저런 종목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고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수익을 줬기 때문에 5%에서 10% 이상 이런 시장 속에서 수익을 줬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차라리 봐라. 그런 종목들이 차라리 오르비텍 정책주로 새로운 원전의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오르비텍을 저는 네.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전 대장주는 나일까지고. 대장까지 아니고.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오르비텍 선정한 이유는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총도 2천억밖에 되지 않아요. 작아요. 그다음에 두산도 있고 뭐 일진파워도 있고 한신기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원전이 지금 섹터가 많이 바뀐 거 다들 아시죠? 태광부터 시작해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들이 계속 이번에 원전 내에서 돈이 돌고 있다. 네, 볼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쉽게 말하면 네. 부산 이번 백스코 이번에 원전 지금 산업회를 했는데 새로운 원전 기업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시장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부분의 원전 기업들보다는 또 새로운 또 기술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원전 시장을 진짜 우리 전문가들도 유심히 봐야 돼요. 아니면 놓칠 수 있는 포인트 같아요. 태강 같은 경우도 한 3거래 정도 계속 치고 올라갔거든요. 네. 이게 뭐예요? 저희가 원전 관련이 있어. 아, 그래?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종목이 분들이 상당히 좀 다양하고 트렌드가 빨리빨리 돌아 순환적으로 오른다는 점이 네. 특징이라고 보면 되고요.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뭐 오늘 나오는 이제 원전 관련주 중에서 일단은 지금 한 종목이라서 제가 원전이 좀 크게 부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아무튼 나쁘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스몰캡 중에서도 이 정도면 충분히 네. 장기 보면 2배까지 갈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좋게 봅니다. 네, 두 분 다 정책적으로 기우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까지 함께 취합해 볼게요. 지금 네.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르비텍 대 코미코. 그렇습니다. 오르비텍. 네, 오르비텍. 뭐 생각할 여지가 없다. 그러면 코미코와 관련해서는 우리 김영우 전문가께서 해주세요. 네. 코미코는 이제 목표가 57만 원까지 보고 있고요. 지금 이미 수익이 한번 나온 그런 부분이 목표가 다시 봐야 57만 되겠네요. 원이요? 죄송합니다. 지금 62,600원인데. 저희 김영우 전문가 안경 하나 갖다 주시죠. 죄송합니다. 6만 5천 원입니다. 목표가 예. 6만 5천 원. 네. 듣보잡 맞다니까 이 종목. 김영우 동무 제대로 하십시오. 네, 예. 이런 부분을 제가 텐백으로 불러버렸네요. 예, 네. 예. 아무튼 코미코 같은 경우는 이미 매집 흔적 이후에 상승세가 충분히 나왔고 이런 종목들은 들어갈 때 이제 다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거래량이 이탈은 없다.
없기 때문에 상승세는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목표가 65,00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라가는 건 오르비텍인데 코미코 관련해서는 65,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결승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결승에서는요, 현대백화점이 올라와 있고요. 네, 오르비텍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두 종목, 자, 모두 다, 최인호 전문가 현대백화점 골랐었고요. 그리고 오르비텍도 최인호 전문가 고르셨고, 김용우 전문가 고르셨었습니다. 네. 자, 오를 만한 게 올랐는데요. 자, 그럼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지 우리 최인호 전문가부터 여쭤보죠. 자, 지금 이 시간에 오르비텍과 현대백화점을 딱 샀을 때, 예. 한 주식을 딱 샀을 때, 예. 올 겨울 되면 어떤 종목이 더 오를까? 그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오르비텍이요? 그렇죠. 아시네요. 예, 오르비텍 맞습니다. 힌트로 오를까? 이런 얘기 대한 거죠. 네, 라임이 맞습니다. 네. 있어가지고. 어차피 수익을 내는 종목은 수익을 내려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현대백화점과 오르비텍 샀을 때 올 12월 달에 어떤 종목이 더 올랐을까? 퍼센테이지로. 저는 오르비텍이 더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김용우 전문가는요? 저도 오르비텍입니다. 아, 진짜요? 네네. 자, 그럼 현대백화점, 말씀하시죠. 예. 네, 근데 현대백화점도 뭐 하반기까지 바라보면 실적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아요? 크리스마스도 있고. 네, 분명 있죠. 네, 지금 이제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그런 거리두기라든지 그런 거 다 아예 없잖아요. 이제 네. 없는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계속 꾸준히 나올 수는 있는데 이 오르비텍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상승세가 좀 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 지금 신정부에서 수혜주로 지금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폐기, 이제 원전에 대한 그런 폐기물 처리 부분에 있어서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군요. 거기에 이제, 이 항공기 정밀 부품 부분도 사업 구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1천여 개 이상의 정밀 부품을 지금 제작을 하고 미국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이 좋네요. 그것 때문에 네. 적자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적자가, 그것 때문에 적자는 그것 거예요. 때문에. 예, 그래서 아니었으면 좋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턴어라운드 아까 말씀하신 거 적자가 되고 있는데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오르비텍이 저는 새로운 아까 이제 대장에 대해서 기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저 대장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 그날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승세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대장이라고 부르는데 예. 이제 대장은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죠. 근데 네. 그날 당일 시장에 또 상승세를 일으킬 수 있는 우진처럼 며칠 전에 우진처럼 상승세를 일으킬 수 있는 종목이 오르비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또 거래량 이후에 또 상승세가 위에서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즉 저 거래량이 나온 종가를 지켜주면서 위에서 고가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말은 오르비텍에 대한 상승세가 좀 이어질 건데 저는 정책적으로 만약에 정부가 드라이브를 세게 건다면 그러한 흐름에 맞춰서 오르비텍도 강하게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두 전문가 모두 다 오르비텍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의 선택도 마무리로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현대백화점 대 오르비텍 오르비텍이네요. 59%로 오르비텍이 이깁니다. 네, 그러면 현대백화점이 아쉽게 떨어지게 되네요. 네. 그러면 우리 오늘의 우승 종목, 네, 우승자 공개를 해볼게요. 해볼게요. 네, 자, 이상형 월드컵 오늘의 우승자는요, 바로 오르비텍. 그렇습니다. 오르비텍 모두 다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름이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오르비텍. 오를 것 같다라고 또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 그럼 각자 얼른 이제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네, 현대백화점 좋은 종목입니다. 아까 12월 달까지 가져가더라도 그게 또 11월 달 크리스마스 때문에 또 매출 성장이 또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정책 관련주들은 펌핑 자체가 워낙 커요. 네. 하락폭도 워낙 크고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초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86,000원 보고 있고요.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2배인 15,000원을 보고, 3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15,000원이지, 15,000원. 죄송합니다. 15,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7,890원이니까, 안경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7,890원이니까, 예, 7,890원이니까 15,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오늘 재미는 네. 있는데 예. 잘 안 보여요, 뭔가. 자, 그럼 김영우 전문가 오르비텍이요? 아, 저는 오르비텍 9,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전고점 매물대에서 한번 저항은 받고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상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현대백화점은 이제 85,000원. 85,000원만 비슷하네요. 보고 네 한번 보셔라. 오르비텍을 조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원전이 부각을 받을 때마다 좀
유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자인 오르비텍 최인호 전문가님이 15,000원까지 바라봐 주셨고요. 네, 그리고 김영호 전문가님은 9,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2등을 한 현대백화점 최인호 전문가님은 86,000원, 김영호 전문가님 85,000원입니다. 네, 자 오늘의 우승자는 오르비텍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